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돌아온 5월의 글감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이 조금씩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글감을 줄 건데요. 사실 어렵다기보단 여러분이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글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월에는 조금 더 열려 있지만 여러분이 어려워하던 부분은 도와주는 그런 글감을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시간이란 글감을 주면서 예시를 많이 들어줬는데 그 안에서 골라서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지만 어려워하던 친구들도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준비해봤어요. 이번 주제를 보고는 괄호 때문에 좀 당황했죠? 어떻게 하라는 건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6월의 첫 번째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땡땡이 없는 사람이 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소처럼 날짜와 글쓴이를 써주고요. 그 다음 마음대로 여러분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서 주제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글을 써볼 거예요. 그때의 주인공은 나여도 되고요. 새로운 주인공을 만들어서 소설처럼 이야기를 써도 됩니다. 사실 소설에서도 나를 주인공으로 쓰는 경우도 많죠? 그 나가 정말 나는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걸 넣으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까봐 선생님이 주제에 괄호 안에 무엇을 넣을 수 있을지 다양한 예시를 좀 준비해봤어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게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수학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친구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꿈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앞부분 세상에서 가장 부분을 꼭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 된 주인공의 이야기,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된 주인공의 이야기, 정말 수학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된 주인공의 이야기, 정말 친구가 없는 주인공의 이야기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꼭 세상에서 가장 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를 넣어서 주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볼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이 예시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괄호 안에 넣어도 되고요. 아, 선생님 저는 좀 어려워요.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은 이 생각을 저도 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적어둔 예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제로 해도 돼요. 세상에서 가장은 그만큼 없다는 뜻이고요. 꼭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서 잠을 안 자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를 써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면 너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번 열린 주제로 이번에는 정말 재미있게 글을 준비했으니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정답은 없어요. 자신만의 개성 있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대할게요. 묘사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인물을 묘사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자세히 마치 글만 보고도 내 눈앞에 그게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게 글을 쓰는 걸 묘사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인물을 묘사한다면 그 사람의 옷차림, 머리 모양, 외모, 덩치, 습관, 과거, 가치관, 말투 등등 우리가 글을 봤을 때 아,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떠올릴 수 있게 자세히 써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장면을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면의 색깔, 촉감, 분위기, 날씨 등등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등등 자세히 눈에 보이듯이 써주는 것을 묘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묘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쓴다. 먼저 여러분이 이야기를 지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죠. 그걸 사건이라고 해요. 일단 이걸 기준으로 그냥 여러분 쓰던 대로 쓰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묘사를 추가하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묘사를 넣어 이야기 쓰기. 자, 1단계. 일단 그냥 사건 위주로 쓰던 대로 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쓴 글을 읽어보며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이 무엇인지 떠올려 본다. 세 번째, 그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자세히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생각나는 대로 쓴 글. 이거는 길게 안 쓰고 특정 문단만 한번 해볼게요. 예시니까. 날씨가 더운 날이었다. 나는 친구와 만나서 놀려고 놀이터에 갔다. 그런데 놀이터가 너무 더웠다. 자, 이렇게 그냥 한 파트를 써봤어요. 시작을. 오타가 있네요. 이 다음에 읽는 사람이 궁금해할 내용을 추가해 자세히 쓴 글을 한번 써볼게요. 묘사를 더하는 거죠. 자, 얼마나 덥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더운 날도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기온이 33도가 훌쩍 넘는 여름날이었다. 덥다는 게 가을에도 좀 더울 수 있고 봄에도 좀 더울 수 있잖아요. 기온이 33도가 훌쩍 넘는 여름날이면 얼마나 더운 건지 느낌이 오죠. 그 다음, 나는 친구와 만나서 놀려고 놀이터에 갔다. 어떤 놀이터를 말하는 거지?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거지? 그 놀이터는 어떤 곳이지? 하나씩 대답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늘 가던 학교 뒤편의 놀이터로 향했다. 내가 늘 가던 학교 뒤쪽에 놀이터가 있구나. 어떤 친구지? 은수와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수가 어떤 친구인지는 나중에 더 추가가 되겠죠. 은수와의 사건을 통해서. 놀이터가 학교 뒤편에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 그곳의 놀이기구는
페인트 칠이 거의 벗겨져 있었고 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떤 놀이터인지 감이 오죠? 그리고 그런데 너무 더웠다. 여기서 끝나버렸어. 근데 왜 여기를 갔을까? 뭐하고 놀려고 갔을까? 굳이 왜 여길 갔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져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페인트 칠도 벗겨지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대요. 이 놀이터는 어떨까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근데 왜 여길 갔을까? 그러나 공짜로 놀 수 있는 별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기서 만났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 쓴 글. 날씨가 더운 날이었다. 나는 친구와 만나서 놀려고 놀이터에 갔다. 그런데 놀이터가 너무 더웠다. 여기에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을 추가해봤어요. 기온이 33도가 훌쩍 넘는 여름날이었다. 나는 늘 가던 학교 뒤편의 놀이터로 향했다. 은수와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곳의 놀이기구는 페인트 칠이 거의 벗겨져 있었고 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공짜로 놀 수 있는 별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기서 만났다. 처음 쓴 거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친구들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두 번째 보면 이것만 봐도 땀이 뻘뻘 나는 그 한여름이 생각나면서 은수와 나는 일단 용돈도 많이 없고 좀 위험한 곳, 지저분한 곳에서 놀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늘 거기서 만났다 라는 표현에서 은수랑 나름 절친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한 문단이었는데 문단이 길어졌어요. 그러면 나눠서 두 문단으로 만들면 되겠죠? 묘사가 추가된 여러분의 작품 기대할게요. 이 예시 자료는 그대로 이미지로도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세요.